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세무사입니다. 78회 실무 수행평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오르막길이고요. 우리 교재의 데이터는 이제 회사 코드는 3178번입니다. 3178번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푸시면 되고, 자전거를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기간은 이제 8기고요. 그래서 제시된 자료를 갖다가 참조해서 수행과제를 완료하고 수행과제에 대한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기초정보관리의 예입니다. 첫 번째가 계정 과목을 추가하고 적요 등록을 수정하라 문제죠. 문제고, 자료 설명을 보니까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체에 창업, 성장,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정부 보조금 계정과 가정 과목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23번의 회사 설정 계정 과목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부 보조금으로 수정하고요. 9번은 3번, 표준 코드는 170번으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900번 되니까 이게 영업의 수익이에요.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거 뭐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뭐 상한 의무가 있다거나 그리고 또는 뭐 자산 취득 목적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 영업의 수익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계정 과목 적용 등록 들어가셔가지고 자, 기타에 들어가시면은 영업의 수익이 923번이죠. 923번에 보시면은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검은색 항목이죠. 검은색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하시고. 근데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항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수정하려고 하시면은 아무리 해도 수정이 안 됩니다. 커서가 안 먹어요. 안 먹기 때문에 얘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컨트롤 F1을 갖다가 누르고 난 후에 수정을 하시면 이렇게 커서가 먹어요. 먹기 때문에 이게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상 매출 이렇게 추정이 돼요. 커서가 먹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검은색 계정 과목이니까 그냥 컨트롤 F1 누르지 않고 그냥 수정하시면 돼요. 923번이죠. 923번. 자, 923번에 뭐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부 보조금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정부 보조금. 자, 여기에 9번은 일반으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3번 일반 하시고 넘어가시고, 자, 표준 코드를 갖다가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등록하라고 했는데 표준 코드는 170번으로 표준 코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F2를 누르시면은 도움 코드가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170번이죠. 170번. 정보 보조금 34번.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표준 코드라는 게 뭐냐면은 표준 코드라는 게 요게 표준 코드라는 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표준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 코드를 얘기해요. 코드를 얘기하는데 이 표준 재무제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뭡니까?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죠. 작성을 하는 건데 표준 재무제표는 법인세하고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인데 요거는 기업회계 기준을 자, 준용해서 자, 세법에서 자, 만든 재무제표예요. 자, 세법에서 만든 재무제표니까 요거는 우리 서식이 있어요. 서식. 세무서식이 있습니다. 베이치 메토 이렇게 서식이 있는데 요 서식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작성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표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해당 그 코드로 매칭시키는 거예요. 매칭시키는데 이때 들어가는 코드가 표준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하세요. 실무에 들어가시면 요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 예를 들어서 매주 영역비라 하더라도
이게 코드가 틀려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적 용역으로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코드가 틀리고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이제 일반적인 외주 용역 비는 같은 경우는 또 해당 코드가 틀립니다. 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신고할 때 틀리기 때문에 이 코드를 매칭시키는 거예요. 매칭시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준 코드는 뭐다? 표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들어가는 계정 과목 코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표준 재무제표가 뭐다? 이러면 세법에서 만든 재무제표다. 그래서 요거는 세법의 근거에서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서식입니다. 서식.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등록하시면 이제 등록이 끝났어요. 등록 끝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기본 재무상태표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정기본 재무제표가 여기 이렇게 우리 문제 지문에 쭉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는데 정기본 재무제표는 우리 보통 재무제표는 단기하고 정기를 갖다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비교하는 형식이 되고요. 재무상태표는 뭡니까? 일정한 시점에 기업의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고요. 그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정기본 재무 상태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프로그램 인용된 거 보니까, 이건 뭡니까? 차익이 있어요. 차익. 원래 이게 대차는 맞아야 되죠.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은 맞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복식부기 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뭡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죠. 대차 평균 원리인데, 이게 차익이 마이너스 생겼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 검증 기능이 갖다 발생된 겁니다. 발생됐기 때문에 이거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 쭉 살펴보시면은 장기 대여금이 1,800이에요. 1,800인데 우리 프로그램 입력된 거는 180만 원 입력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1,800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또, 쭉 넘어가시면은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일단 건물. 자, 건물은 감가상각비가 없죠. 4,000이고. 자, 비품은 600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3165000이 있죠. 31650 있습니다. 근데 차량 운반구는 우리가 3,533만 원이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있습니까? 1,500원 있죠. 1,500만 원 있죠. 1,500만 원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계산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입력시키겠습니다. 자, 우리 감가상각비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F2를 누르셔가지고 감가라고 쳐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쭉 떠요. 쭉 떠는데 여기서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뭘 선택해야 돼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 해당 자산의 차감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차감 항목이에요. 차감 항목. 해당 자산의 차감 항목입니다.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해당 여기서 이렇게 차감해가지고 장부가액이 요만큼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차감 항목인데 우리 계정화학 및 적외등록에 보시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해당 그 자산에 바로 그 다음 번호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돼요. 그래서 건물은 202번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203번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기계장치는 206번이니까 207번이 감가상각비가 누계액이 표시가 되어 있고 차량 운반은 208번이기 때문에 209번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계정 강호 및 적외등록 들어가셔가지고 자산에서 비유동자산 들어가셔가지고 유형자산에 들어가시면은 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여기
203번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차감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9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차감한다는 겁니다. 차감하는 거고, 관계 코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202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번의 차감 항목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번이 뭡니까? 건물이죠. 건물의 차감 항목이다. 차량 원망은 뭡니까? 209번은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얘는 뭐예요? 차감 항목이네? 또 뭐예요? 208번의 차감 항목이다.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회사 설정 계정 과목에다가 내가 시설 장치를 적고,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내가 219번에다가 시설 장치라는 계정 과목 하나 설치합니다. 하고 나서 얘는 삼각하는 거죠. 삼각하니까 9번 삼각이라 하시고, 요 감가상각 누계가 할 때 여기 219번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누계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08번에 대한 차량 운반거에 대한 감가상 누계액은 209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예,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1,500이었죠. 하시면은, 이제 차익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맞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대차가 맞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조회를 누르시면 있잖아요. 요거는 코드 순도 다시 정렬이 돼요. 이거 맨 끝에 들어가 있었죠. 다시 하면은, 자동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8번에 바로 밑에 표시가 되죠. 이렇게 조회가 돼요. 그리고 자산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맞습니다. 요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재무 상태표에 나와 있는 그 양식 그냥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산 총계하고 여기서 부채랑 자본 총계랑 여기 차변의 금액이랑 대변의 금액이 틀리죠? 요 틀린 거는 뭐 때문에 틀린 겁니까? 요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이렇게 그 차감 항목들 때문에 원래는 여기 지금 이거에 갖다가 대변에다 입력시키기 때문에 요 차이만큼이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차익이 맞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했습니다. 누를 때거나. 자, 실무생 2배는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겁니다. 거래 자료 입력하는 거. 자, 첫 번째가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전표 입력이고, 자료 1을 보면은 자동차 보험증권 나와 있죠. 자, 계약일이 1월 2일이에요. 1월 2일이고, 그래서 보험 기간은 2025년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51만 4,430원입니다. 나와 있죠? 쭉 나와 있고. 자료 1을 보니까 1월 2일 날 차증 금액이 51만 4,430원이니까 요 금액을 갖다 지급했네요. 지급했습니다. 자, 자료 1은 영업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증권이다. 자료 2는 자동차 보험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이야기다. 이체해서 돈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죠. 요거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보험료 얼마? 51만 4,430원이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죠. 그러니까 보통예금 얼마? 51만 4,430원이죠. 이거 뭐예요? 얘가 지금 국민은행에 있으니까 거래처 코드는 국민은행 걸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요 거래입니다. 우리 거래 판례서로 보면 요 분계를 갖다가 우리 전표에다가 입력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1월 2일이었죠. 1월 2일. 차변에 보험료가 8일. 적요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치실 때 해당 적요는 굳이 입력 안 시켜도 돼요. 적요는. 근데 거래처
거래처 코드는 요거는 채권이랑 채무와 관련된 거랑 예금과 관련된 거는 요거 거래처 코드를 입력시켜 주셔야 돼요. 거래처 코드를. 자, 조교는 기본적으로는 입력 안 시켜도 돼요. 안 시켜도 되는데, 근데, 요거는 입력시켜 주셔야 돼요. 자,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거. 자, 이게 조교 8. 그래서 요거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거는 조교를 반드시 입력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 보면은, 앞에 맨 먼저 보면은, 자,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조교를 입력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타계정 대체라는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뭐예요? 재고자산은 뭡니까? 판매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재고자산을 갖다가 없어지긴 없어지는데 판매된 게 아니라 뭡니까? 뭐 거래처에게 증정했다든지 또는 우리 뭐 광고 선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뭡니까? 판매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재고자산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거는 조교를 입력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교 입력 안 시켜도 돼요. 자, 그래서 안 시켜도 되는데, 우리, 물론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이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 들어가셔가지고 하실 때는 조교 요거 입력시켜 주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해당이 거래 내역이 어떤 거래 내용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조교 입력시키지 않으시면은, 거래 내용이 뭔지를 갖다가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교를 입력시킵니다. 그래서 F2를 누르면은 우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당 조교를 갖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없으면은 본인들이 적으시면 돼요. 적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뭡니까? 보험료 지급 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얼마입니까? 아까 51만 4,430원이죠. 대변에는 뭡니까?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했죠. 그래서 보통예금은 103이니까 103이고. 자, 여기 코드는 걸어주셔야 돼요. 거래처 코드는 어디였습니까? 국민은행이었죠. 국민은행. 그래서 국민은행 무슨 계좌입니까? 보통예금 계좌였으니까 여기 51만 4,430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자, 앞선에서 맨 우리 실무수행 평가에 제일 먼저 가시면은, 자, 실무 유해상의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조교는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코드는 입력 안 하셔도 돼요. 문제에서 조교를 입력하라. 그 말이 나오지 않으면은 뭐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타계정 대체는 입력시켜 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약소금 발행거래입니다. 약소금. 자, 약소금 발행거래예요. 발행거래. 우리 어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자, 판매했죠. 판매자죠. 판매자. 뭡니까? 매입자죠. 매입한 사람. 매입자라고 할게요. 매입자입니다. 자, 그럼 매입한 사람은 돈을 A라는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돈을 지급 안 하고 뭡니까?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만기일에 네가 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 만기 때 내가 돈을 줄게 하면서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죠. 그러면 B는 뭐예요? B는 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채무자예요. 채무자. A는 뭡니까? A는 채권자죠. 채권자. 돈을 받을 사람이죠. 채권자. 그래서 채무자는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돼요. 발행. 일반적으로. 또 채권자는 뭡니까? 어음을 발행한 걸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어음 수취인이죠. 그리고 요 어음을 발행했을 때 이건 우리 이제 개정 과목에서 지급어음이라고 해요. 지급어음. 자, 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뭐예요? 이거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만기 때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보통은 발행인이랑 지급인이 같으면은, 같은 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약속어음이라고 하고요. 자, 발행인과 지급이 틀리면 이거 환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환어음 같은 경우는 지급인이 또 따로 있어요. 지급인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은행이죠. 은행, 금융기관입니다. 은행. 자, 은행에서, 자, 수취인이 내가 소지하고 있을 때 만기 때, 지급인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갖다 우리는 주심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지급인은 발행인과 이 두 개 계약이 되어 있겠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기 때 뭐 당좌예금 계좌라든지 은행 계좌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 지금 못 하겠죠. 여기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부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도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같으면은 발행인이 만기 때 지급하면은 이거는 약속어음이고 환어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로 발행하면 전자어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자, 발행거래니까 볼까요, 한번? 우리 전자어음에 대한 어음 번호가 여기 적혀 있고요. 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고. 자, 발행인은 누구예요? 오르막길이에요. 누구예요? 지금 우리 회사죠. 오르막길이라는 회사입니다. 누구한테 발행했습니까? 바로타라는 회사한테 발행했습니다. 2천만 원. 그 지급지는 어디예요? 국민은행이죠. 지급장소 강남 지점입니다. 이건 뭐야? 국민은행에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행일은 2025년도 2월 5일이고요. 지급일은 뭡니까? 3월 5일입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뭡니까?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타가 소지하고 있으면은 국민은행에다가 지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국민은행에서 계좌에 돈이 있는지를 보고 지급하는 거죠. 수수료 떼고 지급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제 찾으신 금액이 바로타 2천만 원이 지급됐네요. 지급됐습니다. 만기에 돼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원래 발행을 했을 때 이렇게 발행했을 겁니다. 어떻게 발행했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급어음이 2천만 원이 일단 발행했을 거고요. 그렇죠? 맞죠? 지금 갖고. 그다음에 차변에는 일단 뭐 외상 매입금이나 또는 매입금에 대해서 어음으로 발행해서 전환한다든지 또는 뭡니까? 상품이라든지 이런 계정 과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뭐라고 회계 처리가 되어 있었는지 2월 5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표. 외상 매입금을 갖다가 어음으로 발행해서 어음을 지급했네요. 어음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지급어음을 갖다 만기 때 결제를 한 거죠. 결제를 했으니까 그러면 원래 대변했던 지급어음이 차변으로 없어지고요. 원래 뭐로 지급했습니까?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지급했죠. 그러면 당좌예금이 얼마 나가 있죠. 그래서 요게 2천만 원. 요게 2천만 원. 이렇게 있고 요거는 거래처가 국민은행. 이렇게 되겠죠. 거래처 코드를. 요렇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어음과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 자금관리 메뉴에서 어음 관련 정보를 갖다가 입력해야 되는 거죠. 입력해야 되는 거. 그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 한번 거래를 한번 보면은 자, 3월 5일 거래에서 자, 차변에는 아까 얘기한 지급어음이 원래 대변에 있던 게 차변으로 상계되는 거죠. 거래처 코드는 뭡니까? 아까 바로타였죠. 바로타.
자, 적용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자금관리 현황에서 해당 내용을 갖다가 등록을 하면은 요 적용은 자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2천만 원이죠. 대변에 뭐로 지급했습니까? 당좌예금으로 지급했죠. 뭐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그래서 98000이죠. 요거는 뭐야? 자, 지급원 당좌결제 이거 들어가시면 되죠. 이거 자주 사용되는 메뉴가 저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4번 하시고 2천만 원. 자, 지급어음에 대한 금액까지 입력되고 나면은 우리 F3를 누르시면은 우리 자금관리 메뉴가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제 관리번호는 요거 일단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F2를 누르시면 이제 어음 등록된 현황이 나와요. 자, 2월 5일날 바로타한테 어음을 발행한 거죠. 요거 선택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해당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전자 발행일은 2월 5일날 발행했고 만기가 3월 5일이고 국민은행 당좌예금 역삼 지점에서 좋다. 그러면 우리 적용란에 해당 내용이 여기 반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일단 일반 전표에서 자금 관리 메뉴까지 등록이 끝난 거예요. 요거를 우리 반영했습니다. 반영했고 여기까지 반영했고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계약금 지급. 자, 우리 자, 보통예금 기업은행 계좌에서 2025년 3월 25일날 담화 자전거에 찾은 금액이 200만 원 있죠. 이건 뭡니까 200만 원이요? 계약금을 지급했네요.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하기라고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니까 이 계약금은 뭐예요? 지급한 게 선급금이죠. 계약금으로 수취한 것 같은 경우는 선수금이죠. 선수금이 되고 요거는 선급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겠죠.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200만 원이 나갔죠. 이거는 기업은행, 거래처가 기업은행이 되고요. 차변에 뭐가 들어갑니까? 선급금이 200만 원. 계약금으로 지급한 건 선급금. 계약금으로 수취한 거는 선수금. 우리 받을 숫자. 지급. 그래서 요 거래를 갖다가 이제 입력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3월 15일 날. 3월 15일. 얼마? 자, 차변에는 선급금이 들어가겠죠. 선급금. 거래처 어디냐? 담화 자전거죠. 자, 적용은 여기서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이거 그냥 계약금 지급이라고 적겠습니다. 계약금 지급. 얼마였어요? 200만 원이었죠. 대변에는 우리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했으니까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아까 기업은행이었죠. 그리고 자, 계약금 지급. 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 4번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폐 입력입니다. 금융기관 조회사에서 수수료 비용 결제 내역이 2만 원이 있었네요. 2만 원. 언제입니까? 3월 20일 날 2만 원 지급했습니다. 요거 뭐로 지급했습니까? 보통예금 계좌 신한은행에서 2만 원 지급했네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회계감사 진행을 위해서 금융기관 조회서를 발급하고 수수료 비용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거래자를 입력하라고 됐죠. 3월 20일자. 3월 20일자 거래가 되면 차변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거 수수료 비용 들어가겠죠? 자, 조회서 발급 수수료니까 차변에 수수료 비용 800, 차변에 831번 수수료 비용.
뭐 조교량은 조에서 발급 수수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조교량을 안 적으시면 나중에 실무했을 때 이 수수료 비용이 2만 원이 나갔는데 뭐로 나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거 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좋고 우리 시험에서는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되고 2만 원. 자, 대변에 뭐로 나갑니까? 보통예금 계좌로 나가죠. 어디? 신한은행이죠. 신한은 보통예금 계좌로. 그래서 가고 2만 원. 자,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앞선에서 한 내용들이 바로 복사됩니다. 복사되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은 일반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우리 은행 거래내역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4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입금됐고요. 4월 28일 날 자전거 무역에서. 근데 이 400만 원을 보니까 자료 설명을 보니까 외상 매출금 7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고 나머지 300만 원은 단기대여금으로 전환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마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일단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원래 있던 7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원래 차변에 있던 거니까 없어지는 거고. 자, 차변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자, 일단 보통예금이 400만 원 입금됐죠? 400만 원 입금됐습니다. 입금됐고, 요거는 우리은행이죠. 얘는 아까 자전거 무역이고. 나머지는 단기대여금으로 전환됐다고 했죠. 그러면 차변에 다시 또 단기대여금이 라는 자산이 300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요거 뭐예요? 거래처가 자전거 무역. 거래처는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분계가 서로 추가되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월 18일 거래입니다. 4월 18일. 차변에 보통예금이 400만 원 들어왔죠? 여기 아까 우리은행이 했죠?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입금 이렇게 조교를 걸어주시면 되겠죠? 저기 걸어주시고 이거 얼마예요? 아까 400만 원이었죠.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700만 원이 없어졌죠? 외상매출 108 외상매출금 이거 어디에요? 아까 자전거 무역이었죠. 얘도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입금이 일부가 됐으니까 요거는 그냥 외상매출금 일부 입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700 하고요. 또 차변에 나머지 300만 원 뭐였습니까? 단기대여금으로 전환했죠. 그래서 차변에는 단기대여금 하시면은 단기대여금이 여기 1, 2, 4 당좌자산이 새로 생긴 거죠. 요거 뭐예요? 104죠. 요거 그냥 104로 해가지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코드를 또는 우리 보통은 이렇게 엔터 치면은 여기 거래처 명만이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플러스 키를 누르거나 000 누르거나 0이 5개 치거나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시면 엔터 치시면은 앞선에서 한 코드까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코드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외상매출금 단기 대여금 전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300이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거 전자자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하는 유형들의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자료에서 전자자금 계산서를 발행하라는 거예요. 발행하는 건데 거래명세서를 보니까 한라자전거에
산악자전거를 자 수량은 5개고 단가가 170만원이죠. 그래서 850 세액은 85만원. 요거를 이제 거래명세표를 갖다가 발급했고 요거를 이제 대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10일로 받게 됐습니다. 이게 외상이죠. 외상인 거고. 그리고 매매 추천표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를 통해서 발급하고 전송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매 추천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요 거래가 4월 2일이죠. 4월 2일. 자, 유형은 과세가 되겠죠. 10일 과세. 품목은 뭡니까? 아까 여기 보시니까 산악자전거. 자, 수량은 아까 5개였죠. 단가는 1,170만원. 그러니까 자, 공가액이 850이고요. 세액이 85만원입니다. 보시면. 자, 거래처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였어요? 한라자전거였죠. 한라자전거.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까 이거 일단 공란으로 두셔야 돼요. 공란으로 두시고. 자, 분계 유형은 어떻습니까? 다음 달에 10일날 받기로 했죠. 그러니까 외상이죠. 그러니까 외상이니까 2번. 분계 유형은 2번. 외상으로. 그러면 우리 분계는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죠. 세팅이 됩니다. 이거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매매 추천표까지 입력을 하시고 난 후에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4월 2일이었죠? 4월 2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거에서 아까 외상이었죠? 외상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850이죠? 850만원. 적으시고 이 전자발행 보시면은 우리 전자세금 여기 발행 누르시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돼요. 발급이 되고 난 후에 자 여기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여기 사업자 등록 번호로 세팅이 되어 있죠. 아이디하고 비번이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전송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고 미전송이라 체크하시고 여기서 매출 조회 누르시면 미전송한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발행 하시면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송 성공한 것에서 조회하시면은 우리 승인 번호까지 이렇게 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전송까지 끝난 겁니다. 이렇게 끝나고 난 후에 여기서 전자세금계산 발행 및 내역 관리에서 조회 클릭하시면 전송 성공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 매매 추천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조회하시면 여기 아까 비어 있었죠? 이게 전자발행으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하시면 발급과 전송까지 다 끝난 거죠. 자, 다음은 매입거래예요. 계산서죠, 계산서. 계산서는 뭐예요? 면세죠, 면세. 자, 면세 품목을 매입한 겁니다. 매입한 거고, 오르막길이 매입한 거고요. 자, 신입사원에 대한 직무교육 교육비죠. 우리,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또는 신고한 같은 경우는 우리 금융력은 면세죠, 면세. 면세기 때문에, 공과액이 30만원이고, 면세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고. 전자입력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자세금에서는. 전자계산서를 받았고요. 요거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 6일자 거래로 한번 보겠습니다. (5월 6일) 자, 그러니까 유형은 어떻게 돼요? 매입이죠. 계산서를 매입한 겁니다. 그러면 53번이죠. 53번. 품목은 뭡니까? 신입 사원 직무 교육 30만원이었죠, 30만원.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표시가 안 돼요. 안 되고. 거래처는 어디였습니까, 여기? 더존 에듀캠이네요. 더존. 에듀캠이고요. 여기는
전자 입력을 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번 전자 입력. 자, 분계 유형은 뭡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러니까 1번 현금이 되겠죠. 1번 현금. 그러면 우리 환경 설정에서 매입 매출 전표 같은 경우는 기본 상품으로 이렇게 매입 자료는 이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요거 수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뭐라 합니까? 교육훈련비니까 825 교육훈련비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은 청구서를 받았는데 이 청구서가 우리 뭐 어떤 겁니까?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는 청구서예요. 꼭 세금계산서 양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뭐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요 밑에 청구서에 보면은 이건 문구가 적혀 있으면 이건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갖다가 해당 자기들 청구서 양식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 필요적 기술사항만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 청구서인데 요거 내용을 보니까 자, 관리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예요. 그리고 작성일자는 6월 7일. 작성일자에서 납부는 납기일에 6월 25일 날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돼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요거래는 생략하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전자 입력으로 하고. 자, 6월 7일자 거래로 가셔가지고 6월 7일. 유형은 뭐예요? 전화요금이란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입세 불공제되는 항목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니까 이건 뭐예요? 과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과세. 51번 과세. 이건 뭐예요? 전화요금이죠. 5월. 자,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이게 82,000원이에요. 82,000원. 자, 그럼 부가세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코드는 KT죠. KT. 자, KT.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그랬죠. 1번 전자 입력으로 하고. 자, 분계유형은 뭡니까? 요거 7일자로 해서 미지급금을 계산했다가 나중에 6월 25일 날 이 미지급금을 반환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외상이죠. 외상. 외상이긴 한데 상품이나 원재료 또는 매출, 상품 매출이야 이런 거 관련된 상거래와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외상으로 처리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미수금과 미지급 같은 경우는 혼합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분계유형은 혼합으로 하셔야 됩니다. 혼합. 요거 외상으로 하시면은 수정이 안 돼요. 이거 외상 매입, 그러니까 미지급금으로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으로 하셔야 돼요. 혼합으로 하시면은 차변에 뭐예요? 통신비죠. 통신비 800. 대변에는 미지급금. 미지급금이 253입니다. 미지급금. 얼마입니까? 92,200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 다음은 신용카드 거래입니다. 신용카드 거래고요. 이거는 직원 간식을 쿠팡이츠에서 주문하고 발급받은 법인 신용카드 매출 전액. 그러니까 매입인 거죠. 매입인 그거. 공유생비를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라는 거는 이건 뭐예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항목인 거죠. 우리 신용카드라든지 또는 현금 영수증. 매입인데 자, 이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다. 그러면 어디다 입력합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고요. 또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그럼 어디 입력해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어때요?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되는 항목들은 50일에 과세를 해서 유형을 선택하시고 세금계산을 수취했는데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항목, 안 되는 항목이에요. 그럼 뭐예요? 매입 매출 전표 해서 54 불공으로 처리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신용카드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복리후생비니까 이거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얘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 뭐 차변에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6월 26일이죠. 6월 26일자 거래가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카드 매입이죠. 카드 매입이니까 57에 카가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카가로 들어가시면은 요 신용카드 그 거래처를 갖다가 사들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물음표 클릭하시면은 요 무슨 카드였어요, 아까? 삼성카드죠. 삼성카드. 하시면 카드 번호까지 이렇게.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자, 품목은 뭡니까? 직원 간식이죠.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같으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요거는 신용카드라든지 현금용 수중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공급가액란에다가 입력할 때 우리 요걸 먼저 보셔야 돼요. 환경 설정에서 카드를 입력할 때 자, 공급 대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공급 대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란에다 입력을 하면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거고요. 2번 공급가액란에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가치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공급가액 입력을 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항목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는 뭐예요? 일반 공급대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환경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입력하셔야 돼요? 이걸 아니다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시면 22,000원 입력하시면 공급가액이 2만원, 부가가치세액이 2,000원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계산될 겁니다. 22,000원 입력하면요.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서 공급가액이 2만원, 부가가치세액이 2,000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거래처는 어디예요? 두유도치킨이죠. 두유도치킨 가맹점이 두유도치킨이니까 두유도. 전자세금 계산날 입력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 세금 계산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건 비워둬야 돼요. 분계비용은 뭐라 합니까? 이거 카드로 하시든지 또는 혼합으로 하시든지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카드로 선택하시는 게 일이 조금 줄어듭니다. 4번 카드로 선택하시면은 여기 미지급금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카드에 결제에 삼성카드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미지급금 삼성카드한테 돈을 갖다가 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811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 카드가 아니라 혼합으로 하잖아요. 혼합으로 하면은 여기 요 미지급금 금액에다가 카드 거래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 좀 까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카드 매출, 카드 매입 같은 경우는 분계비용을 그냥 카드로 하시는 게 나아요. 나중에 문제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거래처별 잔액 구할 때 요거 잘못 선택하시면은 나중에 금액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급적이면은 카드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4번 카드 하고 요거는 복리후생비를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복리후생비죠. 직원 간식이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매입거래예요. 요거 세금계산서 매입이네요. 세금계산서 매입이고요. 호텔에서 호텔 홀을 대관했네요. 220만 원 이거 부가세 포함해서. 자, 대표이사 윤정신이 자녀 돌잔치의 호텔 대관료로 당사 회사의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요건 뭐예요? 엄마 관련 없죠. 대표이사의 자녀의 돌잔치가 엄마 관련이 있습니까? 요거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고. 요거는 그냥 대표이사한테 그냥 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지역금을 처리합니다. 가지역금 처리하고요. 하고 가지역금에 해당하는 데 있죠. 해당하고 요거는 세금 계산을 수취했는데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서 54 불공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6월 30일 날. 자, 분계비용은 54 불공으로 되죠. 54 불공.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2번을 선택하시고. 품목은 뭡니까? 이게 앞에 다이아몬드 홀 대관료죠.
다이아몬드 홀 대관료가 되는 거고요. 자,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200, 공가액 200, 부가세가 20. 자, 코드는 어떻습니까? 호텔이죠? 호텔, 그렇죠. 호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거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했죠. 그럼 1번 전자입력. 자, 분계유형은 뭡니까? 이거, 보통예금 계좌로 해가지고 이체했으니까 이거 혼합이 되겠죠. 현금거래 아니죠. 혼합 들어가시고. 그럼 이게 상품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가지의금이죠, 아까. 가지의금. 업무만 가지의금. 그렇죠. 코드는 뭐가 됩니까?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의금이죠. 대표이사한테 돈을 받아야 될 항목이에요. 이게 30126이죠. 30126. 대변에는 뭡니까? 보통예금 계좌로 납부했죠. 얼마? 220만 원. 자,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생 평가할 때 다 틀리게 돼요. 자, 보통예금 넘어가시면 이거 앞단에서 나와 있는 요 상단에 나와 있는 거래처가 그대로 복사됩니다. 복사되기 때문에, 자, 보통예금은 거래처 코드를 다시 걸어 주셔야 돼요. 어딥니까? 보통예금 신한은 보통예금 계좌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한.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수정 안 해주시면 나중에 해당 그 예적금 현황 조회한다든지 거래처 조회할 때 그 답에 틀리게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6번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고 입력 자료를 조회하는 겁니다. 자, 이게 부가세 예정 신고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하고 9월 30일 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부터 먼저 조회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그러면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해당 신고서가 불러와지는데, 여기서, 자, 부가세 예수금은 뭡니까? 요 금액이죠, 요 금액. 요가 부가세. 요게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고요. 자, 요 금액이 뭐예요? 요 금액이 부가세 대급금이죠. 자,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니까 매입세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환급세액이 발생했어요. 요게 나중에 미수금으로 처리해 줘야 될 금액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9월 30일자로 들어가셔가지고, 차변에, 우리 부가세 예수금으로 아까 규제된 게, 자, 부가세 예수금이 이제 요 금액이었죠. 얼마였습니까? 우리 8002,000이죠. 그래서 여기서 8002. 그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이 자, 이거 7번 하고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였습니까? 요 금액이죠, 금액. 912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가세 차변에 계산했던 부가세 대여금은 대변을 했으니까 다 없어진 거고요. 대변에 계산되어 있던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을 했으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은 이제 미수금이 발생하는, 매입세액이 더 크니까 미수금이 발생하는 거죠. 120번. 차변에 120 부가세. 그렇죠. 코드는 역삼세무서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역삼세무서. 6만 번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부가세, 환급세. 여기에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1,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이제,
해당 사항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계산입니다. 계산이고 단기매매증권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요건 수동계산 분계죠.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해서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는 계산자료 입력이죠. 계산자료. 자, 요거는 이제 12월 30일자로 가가지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입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인데 기말의 평가 금액이 12,730원이죠. 그리고 정부가액은 12,430원이고 300원만큼이 뭡니까? 평가액이 올랐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1,000주니까 평가액은 얼마입니까? 30만원이죠. 30만원. 자, 그럼 30만원을 갖다가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이건 뭐 그냥 단기매매증권 평가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얼마? 30만원. 하시고,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30만원.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0만원은 1000주에다가 곱하기 그 주당 평가액이 300원 있으니까 30만원.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자, 상품, 기말상품 재고액이 2,800만원 있죠. 자, 요거는 계산 자료 입력을 들어가셔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들어가시면은 우리 기말상품 재고액을 해당 란에다가 여기 입력을 하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분계가 자동으로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금액이 2,800만 원. 그럼 상품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2억 9,168만 7천원이 되는 거죠.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됐습니까?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액이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를 뺀 게 요거죠. 요게 되니까 요거 전표 추가 누르시면 우리 분계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상품 매출 원가 얼마? 2억 9,168만 7천. 다가 대변에 상품이 얼마? 291에 687에 000. 요 분계가 생성되는 거죠.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표 추가. 하시면은 우리 일반 전표 들어가셔가지고 조회 누르시면 요 분계가 추가되는 거죠. 자, 요 분계가 추가됐고요. 다음에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영 처분 계산서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아니요 누르시고 하면은 손익계산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당기순이익이 172에 025에 420이죠. 요거 이익영 처분 계산서에 172에 025에 420이죠. 요거 맞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우리 처분 예정일이 2026년도 3월 30일이니까 여기 2026년 3월 31일 요거 처분 확정일 2025년 3월 30일 요거 입력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은 우리 일반 전표에 손익대체 분계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미처분인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켜주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난 후에 우리 재무상태표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내역을 12월 말이자 조회하면은 미처분잉여금 291에 545에 420 이게 잉여처분계산서에 291에 545에 420 맞죠? 맞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각종 자료를 조회해서 실무수행 평가 답안에 입력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계정과학 및 적용능력 조회에서 923번에 정부보조금의 표준코드 3자리를 입력하라고
들어가셔가지고 계정강목 및 적용등록 들어가셔가지고 900 맞대? 923번이었죠. 표준코드가 얼마나? 170번이죠. 그래서 여기 170.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가지고 자, 4월 말일자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108 외상 매출 금액. 그래서 여기서 거래처를 한라자전거라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전체를 다 조회하셔가지고 한라자전거를 찾으시면은 좀 더 빨라요. 이렇게 엔터 치시면 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2,035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 2,035만 원이에요. 자, 거래처 원장 6월 말. 6월 말에 가지급금 1, 3, 4 가지급금에 대한 잔액이 가장 큰 거 윤종신이죠. 30126 30126 다음 6월 말에 미지급금 253에 거래처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가지고 6월 말에 미지급금 하면 여기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에 대한 잔액인데 엔소프트가 1,500이죠. 엔소프트 1,500 맞죠? 1,500 맞고 그 다음에 KT 13만 2천 KT는 21만 2,200원이죠.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카드 7만 7천 하나카드가 13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8월 말 선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했습니까? 8월 말에 합계 잔액 시산표 들어가셔가지고 8월 말에 선급금이니까 자산에 있죠. 자산에 있으니까 선급금의 잔액은 차변에 표시되니까 470이죠. 470. 470. 자, 6월 말에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6월 말. 그럼 6월 말일자로 조회를 하셔가지고 당좌예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930만 원이죠. 여기서 930만 원. 자, 6월 말 당좌 자산 계정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6월 말 당좌 계산 자산에 단기대여금이 2천. 기대여금이 2,300이죠.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다음에 선급비용 360. 선급비용이 360. 가지급금이 470입니다. 가지급금이 470. 부가세 대급금이 327200이죠. 부가세 대급금 327200. 맞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18번.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9월 말 미수금 잔액이죠. 9월 말로 조례를 해서 9월 말에 미수금 잔액이 3123050이죠. 3123050. 1월 개표 조회에서 4월 한 달 동안 상품 매출 금액은 얼마인가? 4월 한 달. 5월 개표 들어가 4월 한 달 동안 상품 매출이 나가면 여기 있죠. 상품 매출 얼마입니까? 1,903만 원이죠. 1,903만 원. 자, 다음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12월 말 잔액이죠. 12월 말 잔액에서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이 1,273만 원이죠. 1,273만 원. 1,273만 원. 맞죠? 다음에 12월 말 유형자산에 대한 장부금액을 오는 것을 했습니다. 장부금액 유형자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토지는 2,800만 원입니다. 토지 2,800만 원. 건물은 5천. 건물 5천이죠. 건물 5천. 차량 운반권은 6274-93000이에요. 자, 근데 감가상각 두 개액이 1,5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4,793만 원이 되겠죠. 장부가. 이거 틀렸죠.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 비품은 3,328만 5천 원입니다. 비품은 자, 여기에서 감가상 두 개 제외한 게 3,328만 5천 원. 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아까 3번이었죠. 12월 말 2월 잉여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12월 2월 잉여금이 요 금액이죠. 291에 545에 420. 3번이요. 3번. 손익계산서 조회. 상품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손익계산서에서 상품 매출원가를 조회하면은 요 금액이죠. 291에 687에 000. 그래서 요 금액을 2억
68만 7천 원 여기 적으시면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판매비와 관리비가 통신비가 1457 610 1457 맞죠? 보험료가 848에 848만 430원. 그게 맞죠? 맞고. 수수료비용은 182만 원. 맞습니다. 182만 원. 교육훈련비 12만 원. 교육훈련비가 42만 원이네요. 틀렸네요. 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아까 여기 부가신고 들어가셔가지고, 자,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일기 확정이니까, 일기 확정이 4월 1일부터 언제입니까? 6월 30일까지죠. 6월 30일까지 해서 매입세 확계란의 15라는 금액입니다. 매입세 확계란의 15 금액. 34 72 000 3,472만 2천 원이죠. 이 금액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기 확정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16난의 세액. 요 금액이죠. 20만 원.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 발행 및 내역 관리 메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메뉴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자, 일기 확정 때 전송 선고. 일기 확정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전송 성공한 거 몇 건입니까? 하나, 둘, 세 건이네요. 3. 합계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1286만이죠. 공과 합계액이. 금액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는 부가세 1회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셔가지고, 일기 확정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30일까지고, 이때 전자 매입 계산서에 공과할게요. 130만 원이죠. 130만 원. 130만 원 적으시면 되고. 다음에 예적금 현황 조회에서. 예적금 현황 조회는 여기 자금관리 메뉴에서 예적금 현황 들어가셔가지고 12월 말 현재 잔액을 구하라고 했죠. 자, 예적금 잔액인데,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 231에 225에 570.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 보통예금입니다. 신한은행 보통예금은 606만 2천 원이죠. 606만 2천 원인데, 틀렸죠? 826만 1,800원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네요. 기업은행은 금액이 맞고요. 맞고. 우리은행도 맞습니다. 맞고. 지급보험 현황 들어가셔가지고, 지급보험 현황. 지급보험 현황은 자금관리에서 지급보험 현황 들어가셔가지고, 2025년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결제된 금액 얼마냐? 지급보험에서 만기일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서 결제된 거. 결제된 게 금액은 얼마입니까? 34800-000이죠. 3,480만 원입니다. 그래서 3,480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회계정보 분석이에요. 회계정보 분석인데 요거 두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공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요거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하시면 되고. 자, 여기는 재무상태표에 조회하는데 이렇게 정기의 부채 비율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정기분 재무제표 들어가셔가지고 정기분 재무제표 들어가셔서, 자, 자기 자본분의 부채 총액이죠.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요 금액이죠, 요 금액. 276에, 요 금액이, 자, 여기서 276에 779에 000. 자, 부채 비율 구하니까, 부채는 얼마입니까? 요거죠. 부채 총액이 101에 844에 000이죠. 그러면 여기서 부채 비율은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하면,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이게 36%가 나와요. 36%. 자, 36%면 굉장히 양호하죠. 부채 비율은 36%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량기업이에요. 우량기업. 답은 1번이죠. 1번. 자, 다음 손익계산서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기 매출액 순이익률 구하라고 했죠. 자, 정기가
그럼 전기분 재무제표에 들어가셔가지고 매출액 순이익이니까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요 금액이죠. 5,600. 5억 6천? 에다가 5,600이나 5억 6천입니다. 5억 6천에서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요 금액이죠, 요 금액. 그러니까 9,652만 원입니다. 곱하기 100이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7%가 되겠네요. 17%. 965. 이렇게 계산하면 17%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우리 회계정보 분석하는 거는 요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마진율이 이제 17%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고, 부채비율은 아까 36%였죠. 굉장히 양호한 기업이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우리 78회 기출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77회 기출문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